산란을 위해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생의 마감을 위해 성산 쓰리바다로 향하는 나비 수백만 마리가 벼랑을 거슬러 오르며 만드는 장관 때문에 이곳을 나비의 계곡으로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백두산 기행을 업로드하느라 고작가의 서재를 잠깐 쉬었는데요. 혹시 스리랑카 이야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다면 급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여 백두산 기행으로 고작가의 서재를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백두산과 윤동주 생가를 비롯하여 연변 일부 지역을 방문한 과정을 문학도로서의 신념과 역사적 인식을 담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제작해 보았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리랑카 이야기는 엘라라는 지역에 관한 건데요. 엘라도 누아라엘리아, 해튼, 하프탈레와 더불어 스리랑카 고산지대를 대표하는 지역이죠. 누아라엘리아나 하프탈레 등이 주로 스리랑카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라면 엘라는 현지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끄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엘라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 때문인데요. 뭐랄까요? 엘라엔 스리랑카의 고산 지역이 지닌 초록초록하고 자연자연한 분위기에다 서양 문화에서 가져온 자유분방함과 특유의 시끌벅적함이 혼재돼 있어요. 입구에 취일이라고 쓰인 크고 작은 메모판을 걸고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식당과 카페 건물들이 중심가를 빽빽이 채우고 있지만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도 두어 시간쯤은 넋을 놓고 있어도 될 만한 산들이 첩첩이 늘어선 곳, 바로 엘라입니다. 엘라는 하프탈레 북동부의 작은 도시로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고산기차의 종점인 바둘라에서 조금 못 미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 고작가의 서재에서는 여러분께 엘라의 명소 4곳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웅장한 물줄기가 시원하게 내리꽂히는 라와나 폭포입니다. 하프탈레 근교의 립톤싯을 벗어나 엘라로 가는 도중 어디선가 세찬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라와나 폭포는 길가에 인접해 있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폭포는 멋진 풍광과 더불어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선사한답니다.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와 스리랑카의 신화 마하밤사에 자주 등장하는 라와나신. 인도에서는 라마 왕에 대적한 악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스리랑카의 전신인 랑카 왕국의 조상신으로 숭배되는 신이 라와나입니다. 마하밤사에 의하면 인도와 스리랑카의 긴장 관계를 깨고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건 라마. 그런 라마 왕에게 진노한 라와나가 인도로가 라마의 아내 시타를 납치해 왔는데 라와나 왕이 시타를 감금했던 곳이 바로 이곳 엘라의 폭포 벼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포를 라와나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산란을 위해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생의 마감을 위해 성산 쓰리바다로 향하는 나비 수백만 마리가 벼랑을 거슬러 오르며 만드는 장관 때문에 이곳을 나비의 계곡으로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지만 수천 수만의 나비가 떼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근원을 찾는다는 사연 앞에 비장해지기도 했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뒤로하고 다음 소개할 곳은 푼치 쓰리바다라는 곳입니다. 푼치는 싱할라어로 작다는 뜻이고요. 쓰리바다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그 성산입니다. 보통은 쉽게 리틀 아담스 피크라고들 하는데요.
기왕이면 현지어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좋겠죠? 푼치 스리파다 기억해 주세요. 라와나 폭포를 지나 도착한 엘라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엔 중심가로 나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엘라만의 자유로운 느낌을 만끽하며 수십 가지의 음식 중 취향에 맞는 메뉴를 골라 배불리 먹고 편히 저녁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푼치 스리파다 하이킹을 떠나면 최고의 여행 코스가 될 텐데요. 오르내리는데 2~3시간이면 충분한 푼치 스리파다 하이킹.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길을 함께하는 강아지를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찰까 말까 할 때쯤 이미 푼치 스리파다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풍경이 의외로 기가 막힌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찍는 사진들은 모두 다 인생 사진이 됩니다.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달래보며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나인 아치스 브릿지라는 곳입니다. 나인 아치스 브릿지는 말 그대로 9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다리를 뜻하는데요. 이곳은 산악기차를 타고 데모다라역에서 내려 툭툭을 타거나 걸어서 방문할 수 있어요. 중심가를 벗어나 역으로 가는 길은 아기자기하지만 나인 아치스 브릿지가 놓인 계곡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의 산악기차가 종착지인 바둘라까지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결코 밀림을 벗어날 수 없답니다. 꼭 지나쳐야 할 장소인 거죠. 기차는 하프탈레 같은 천상의 경치를 지나온 것으로 부족해 바둘라역에 승객을 내려놓기 직전에 가늘고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나인 아치스 브릿지 위를 멋지게 질주합니다. 하루에 2번 바둘라행 기차가 이 다리 위를 통과할 때면 열대우림만 무성하던 데모다라 계곡도 반짝 깨어나 나인 아치스 주변으로 툭툭이 하나둘 모여들고 코코넛과 생수를 파는 좌판도 문을 엽니다. 툭툭이 실어온 수십 명의 관광객이 기찻길 위에 진을 치고 저마다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도 장관이에요. 저도 다리 위에서 또 철길 위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수많은 인생 사진을 남겨왔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스리랑카의 기차는 와야 오나보다 해서 예상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서도 오지 않는 기차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서 독일 관광객을 데리고 온 현지인 가이드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들리는 소리를 귀를 막고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나인 아치스 브릿지가 유명해진 것은 구조물의 미학적 가치와 그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리가 만들어진 내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의 고산 철도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고산지대에서 생산된 차를 해안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설치되었는데요. 다리 건설에 착공할 무렵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전쟁에 쓰일 무기 제작을 위해 식민지로 보냈던 강철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고 해요. 결국 나인 아치스 브릿지 건설에 배당되었던 강철까지 모두 회송해 가는 바람에 철근 없이 시멘트와 벽돌만으로 다리를 짓게 되면서 9개의 아치가 계곡을 따라 다리를 떠받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리가 어떻게 100년을 버티고 있는지 불가사의라 그 소문의 진위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스리랑카의 건축 기술이 의외로 매우 뛰어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시기리아 옛 왕궁터만 보더라도 다리에 관한 소문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차가 초록의 물결을 가르며 나인 아치스 브릿지를 향해 달려올 땐 밀림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지만 아무리 기차가 속력을 늦추며 관광객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한다 해도 기차는 기차. 기차가 다리 위를 다 지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고 숨죽여 기차를 기다린 시간은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마치 일몰에 숨죽이는 장면이 just 2minut이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듯이 누구에게나 기다린 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나랑갈라입니다. 나랑갈라는 엘라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이킹의 성지입니다. 주말이면 텐트를 치고 아무 편의시설도 없는 산의 꼭대기에서 숙박을 자처하는 백패커들도 꽤 많다는데요. 요샌 산이 너무 훼손된다고 하여 정부 차원에서 백패킹을 자제시키는 분위기라고 해요. 나랑갈라는 9개의 금덩이가 숨겨진 바위산이라는 뜻을 지닌 싱할라어인데 멀리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이 뾰족한 바위산은 생각보다 가팔라서 푼치 스리파다를 오르는 복장으로 올라갔다가는 거머리들에게 만만치 않게 헌혈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안개가 많고 거의 매일 밤 비가 내려 매우 습한 환경에 풀숲에 거머리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산 정상은 삼각형 모양의 넓은 분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안개가 끝없이 흐르는 산 위에 오르면 마치 천국에라도 간 듯 행복감에 젖는답니다. 갑자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가족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운 좋게도 이 많은 꿈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그곳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고 그런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스리랑카. 이렇게 고산지대의 이야기도 오늘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 주엔 남부 해안지대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카타라가마라는 곳에 들러볼게요. 그곳에서 스리랑카 안에 자리 잡은 힌두교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고작가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시 다시 만나 뵐게요.